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지금 윌라 오디오북에 푹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3편을 가입하자마자 읽었는데요. 오늘은 죽음에 대한 리뷰를 할까 합니다. 첫 부분, 주인공이 죽은 후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아다니는 설정은 굉장히 참신합니다. 본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자신을 알아보는 영매를 만나 그녀와 함께 모험을 하는 이야기죠. 여기 이 소설의 가장 문제점이자 큰 특징은 그의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인의 판타지, 개인적인 사생활, 그의 너무 깊은 속내가 가감없이 소설에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제목을 죽음이라고 하지 말고 소설가의 죽음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소설가로서의 고뇌와 그런 주변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턱대고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프랑스판 원제도 죽음인지 아니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죽음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 때문에 여러 독자들이 실망을 했다는 점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목만 잘 붙였으면 되게 좋은 소설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책 속에 보면 장르 소설가로서의 애환을 죽음, 영의 세계를 빌려서 그리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된 말로 까발리는 것이 용기 있고 솔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독자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소설가를 좋아하는 게 그 개인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그의 작품들에 대한 애정인 거잖아요. 아티스트를 좋아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썬더캣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그분의 개인사가 저는 궁금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설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소설가 자신의 생각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소설마다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가 항상 붉은 머리에 초록 눈의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거나 혹은 잠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같은 캐릭터나 이렇게 제 생각이지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취향, 판타지 같은 걸 소설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 속의 캐릭터 헤디라마를 닮은 영매, 제가 이 실존 인물인 배우를 구글로 찾아봤는데 진짜 이뻐요. 그런데 인벤터이기까지 하니 얼마나 많은 남성들의 드림이겠어요. 예전부터 느낀 건데 천사들의 제국이었나? 청계의 세계로 가서 마타하리,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들을 조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소설에서는 에디슨, 나폴레옹, 코난 도일도 나와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들을 가지고 와서 주인공인 가브리엘이 어떤 특권처럼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장면들이 그의 소설에 간간히 나옵니다. 예전에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개취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 너무 개인적인 판타지, 너무 개인적인 희망사항들이 소설이라는 힘을 빌어 가감없이 막 나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찐 팬으로서 그것들을 살필 수 있는 것도 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나 봐요. 아티스트로서, 작가로서. 제가 알기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아침마다 항상 음악 들으면서 일정한 시간에 글을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게 팬으로서 되게 축복받은 거긴 해요. 이렇게 좋아하는 소설도 있고 가끔 이번엔 2%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할 뿐이죠. 그래서 그의 그런 작가로서의 정신, 에리튜드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거 다음에 쓴 게 기억일 거예요. 제가 저번 리뷰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중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듯이 저는 기억, 그 작품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쓴 잠도 되게 좋았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심판은 좀 쉬면서 느슨하게 썼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죽음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작가로서의 힘든 시기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비평가의 뼈 때리는 비평들이 가브리엘을 좀 힘들게도 하잖아요. 소설 속에 나오면. 아마 실제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힘들었던 점이 그런 점들이 아닐까. 소설가는 소설에서 사실을 말하는 직업이라는 그의 주장처럼 소박한 복수의 의미로서 그 비평가를 잘글잘근 씹기도 합니다.
결국엔 영혼들끼리 장르 소설과 문학상을 받은 소위 말해 예술적 문학 작품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소설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 장면도 되게 B급 영화를 보는 듯한 병맛?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이 장면부터 독자들에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들의 전쟁 장면이 더 납득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목, 다른 주제로 다루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독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 소설가들의 공감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실예로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스티븐 킹의 소설 Rat에서 소설가가 쓰는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거기서는 소설가들의 애환들이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설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 오두막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니까 독자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소설은 제목이 주는 기만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제로도 이게 죽음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가진 위상이 있듯이 어떤 정해진 이미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의 독특한 주제들이 있죠. 출판사에서 너무 그것을 쫓고 있지 않나. 독자들은 그의 다른 면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제목만 잘 지었어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의 준비 같은 것을 하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와요. 그의 쌍둥이 형은 인간 내면의 어떤 자격지심 같은 걸 대변하고요. 주변 여자들은 다 남성으로서의 그 판타지, 그리고 코난 도일, 에디슨에 대한 트리뷰트 같은 성격도 좀 나오고, 평론가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회에서의 부조리 같은 얘기도 좀 합니다. 세미의 등장은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타입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굳이 여성이 아니더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의 소설을 보면 캐릭터보다는 사건에 대한 통찰들이 그의 소설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국에 안 간 지 꽤 돼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동안의 몇 년 동안의 작품들을 놓친 게 꽤 되거든요. 알라딘 오디오북도 그렇고 밀라까지 이런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어서 그의 모든 작품들을 빠짐없이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저한테는 제일 큰 수확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일단 개미 때부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찐 팬이었고 교보문고까지 찾아갔으나 너무 부끄러워서 팬사인회에서 사인 한 장 받지 못한 정말 수줍은 소녀였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작가님의 작품을 너무 좋아하고 앞으로도 작품이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 읽을 거예요. 제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